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인환입니다. 자,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죄송합니다. 봄이 오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있죠. 보통 겨울 돼서 유행하던 독감 시즌이 끝나고 이제 봄 되면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족구병이 있습니다. 수족구병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수족구병이에요. 영어로 hand, foot, mouth disease입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일컬어요. 그래서 이 수족구병은 그 수족구를 일으키는 원인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콕사키 바이러스도 있고 엔테로 바이러스도 있고 몇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에 인해서 나타나는 수포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수족구는 보통은 한 잠복기간 한 5일 전으로 봐요. 한 4일에서 한 6일 정도 되는데 수족구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 잠복기를 지나서 열이 먼저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나고 그 다음부터 손, 발, 입에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수포가 먼저 올라오면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열이 없이 수포만 단독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족구병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은 손, 발에는 물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빨간 구진성 수포가 올라오는데 그 물집이 터지기도 하고 나중에 검게 바뀌기도 하고 딱지가 않기도 합니다. 보통은 손바닥, 발바닥, 입 안쪽에 생기긴 하는데 입 안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개라고 해가지고 말랑말랑한 목젖 주위에 있는 말랑말랑한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발진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아프고 가려워요. 막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애기들이 계속 칭얼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손발, 입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좀 심하게 오는 애들은 무릎에도 오기도 하고 보통 생식기나 항문 주위에 많이들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피기 시작하면은 애기들이 아파서 잘 안 먹습니다. 열도 나고 전신성 질환으로 위장장애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식욕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잘 못 먹고 침 분비가 많아집니다. 침도 질질질 흘리게 돼요. 침도 못 삼키니까 그렇게 힘들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병원 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죠. 수족구병은 이제 궁극적인 완치하는 약들은 없습니다. 이제 뭐 도와주는 증상 치료를 하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주치 선생님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주치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족구병은 사실은 가만히 둬도 좋아지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입니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자가 면역으로. 그런데 그러면 뭐 집에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감별해야 될 병들도 있고 수족구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가셔서 조금 더 큰 병, 굵직한 병, 다른 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족구병과 감별해야 될 조금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이제 헤르페스성 치윤구내염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구내염도 있으니까 주치의쌤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족구병이 맞는지 확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족구 자체가 못 먹고 힘든 병이에요. 아기가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처져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수액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애들은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수족구병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먹는 약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엉덩이 주사라도 맞아야 되나요? 수액이라도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심한데 입원해야 되나요? 명확히 정해진 입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명확히 정해진 수액의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 일단 확실한 건 탈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액요법을 해주는 게 애기한테는 득이 많이 됩니다. 그럼 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통 애기가 많이 못 먹고 처지고 힘들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통 한 10시간 전후, 한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소변을 못 보게 되면은 이건 애기가 탈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수액요법을 통해서 애기가 덜 힘들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입원과 수액치료의 기준은 또 뭘까요? 여기 또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선생님들마다 주치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못 먹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탈수 탈진이 계속 유지된다면 단지 수액 조금 맞고 가는 걸로는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입원해서 아기 컨디션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 입원 치료한 후에 컨디션을 회복한 후에 퇴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족구 병은요, 병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이 탈수하고 탈진을 경계해야 되는 병입니다. 피부에 나타난, 손발에 나타난 수포성 발진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흔하진 않지만 수족구 병이 아주 드물게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족구 병 중에서도 특이한 수족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특별한 균은요, 뇌수막염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장 쪽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급하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역시 상의해가지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확인해보는 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뇌수막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기가 두통을 호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기 힘든 나이면은 자꾸 칭얼대고 보챕니다. 그리고 뇌압이 상승되어서 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그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쪽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제 그냥 육안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심장 쪽 문제가 있냐 이렇게 그냥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아기가 너무 가라앉거나 처지거나 힘들거나 맥박이 너무 빨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더디게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역시 상의해가지고 큰 병에 대한 배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탈수 탈진에 대한 것도 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족구 병은 이제 언제까지 어린이집 가지 말아야 하나요? 유치원 가지 말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되나요? 를 또 많이 물으십니다. 보통은 수족구 병은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가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굳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격리 해제 기간을 가이드라인을 잡자면 2018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한 기준에 따르면은 입안의 수포가 다 사라지고 구강 안에 있는 수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열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거 두 개를 만족한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안에 수포는 없었지만 손발에 이제 수포가 많다든지 아직 전염성이 있어 보이면은 주치의 선생님들에 따라서 격리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 또한 진료 보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수족구는 어떻게 없나요? 침이나 대변을 통해서 없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요. 침을 어떻게 없나요? 침이 이제 역시나 이제 애기들을 장난감 만지죠. 손가락 입에 빨죠. 장난감도 입에 넣죠. 그 물건을 같이 공유할 때, 그리고 손가락 빤손으로 어떻게 하나요? 문손잡이 잡죠. 문손잡이 통해서 옮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수족구가 있는 집에서는 장난감 소독 같은 거 좀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문손잡이 같은 거 소독 신경 써주시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시고 비누칠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족구가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수족구로부터 우리 아이들 및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구! 수족구! 수족구 들어와! 감사합니다.